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당원들에게 보낸 이준석의 뉴스레터에서 3차 TV 토론 중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제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혹이 앞선 한순간의 경솔함으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서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논란이 된 성폭력 인용 발언에 대해 불편하게 들으신 분들에게는 사과한다면서도 순화한 표현이었고 혐오 표현이 아니었다. 린치를 당한 건 자신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혀왔지만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세를 낮춘 겁니다. 당장 국민들께 공개 사과할 생각은 없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 당원들에게 사과 전해주셨던데 네. 그 진심은 뭐 느껴지는 것 같은데 혹시 국민들에게 사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제가 언론인들께 이 질문 받을 때마다 그 표현이 과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 문자와 이메일로 따로 알려드린 것은 당원들은 우리 당의 근간이고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후보는 편지에서 최근에 제 발언으로 인해 혹시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진 않을까, 그로 인해 우리의 열정이 꺾인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논란 이후 개혁신당 게시판에 탈당 의사를 밝힌 글들이 올라오는 등 내부 동요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다독이려 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15%를 넘어야 한다며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이준석의 여성 혐오성 저질 발언,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며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속한 표현을 쓴 게 문제였다. 시청자들로선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정자 빼나 쓸 저속한 표현을 대선 토론에서 꺼내는 건 자제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발언으로 상대를 공격한다면 이 후보가 그간 비판해온 구태 정치인과 다를 게 뭐냐고 질타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까지 서슴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됐다며 아이들 보여주기 부끄러운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한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이 후보의 발언을 여성 혐오나 성폭력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선 건데 보수 성향 정치인과 평론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여성 혐오를 비판하기 위해 여성 혐오를 발언한다는 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이 후보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대방의 약점을 굉장히 잘 잡아내서 타격하는 분인데 그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씌었나?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치평론가 장성철 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후보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이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지도자로서 결격사유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그거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뭐 기사나 평론가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좀 잘못했어, 부적절했어라고 한다면 좀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또 바라는 지도자의 상이 아니냐. 이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원래의 표현을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제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끔찍한 언어폭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모욕감을 준 성폭력 발언이라는 취지의 형사 고발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새벽 3시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모욕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준석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 신체 부위를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표현으로 방송사에서 일하는 여성과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도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성범죄 발언을 자행했다며 2,000명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단체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라며 통합 대신 저열한 혐오 정치를 일삼은 이 후보는 대선에 임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토론을 빙자한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끔찍한 언어폭력으로 국민을 모독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논란의 표현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순화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추상같이 답하지 못한 두 후보가 무자격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예. 저는 근데 뭐 그 두 정당에서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소 고발엔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2017년 대선 쟁점이 됐던 홍준표 후보의 돼지 발정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부적절한 발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면서 지도자의 자세란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상대 후보들을 비난했습니다.